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가능하죠.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택을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이사 가려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년 이내 팔면 기존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1년을 놓쳐서 매각을 하게 되면 2주택자로 적용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 제가 한번 신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문에 좀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저 처음 보시죠? 예. 사람들이 제 글 읽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 글을 쓰게 되면 이게 인터넷으로도 그대로 글이 올라갑니다. 인터넷판으로도. 그런데 제 글에는 댓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리플이라고 하죠? 예. 근데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한번 제 글에 리플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리플에는 두 종류가 있죠. 좋은 댓글과 안 좋은 댓글. 저한테는 안 좋은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악플이죠. 예.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 세금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썼는데 어떤 분이 아이디가 쌍기역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네티즌 여러분 이 사람 글 쓴 걸 보십시오. 전문가랍시고 글을 썼는데 부유층을 선동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831 부동산 대책, 저 2주택자가 중과세도 될 수 있다. 즉 서민들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아주 충격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글에 또 다른 댓글이 붙었어요. 일반적으로 댓글에 댓글이 붙으면 그걸 반박하는 의견들이 일반적이죠. 그 댓글은 더 무섭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맞습니다.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변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대지 또는 부재지주 농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 내년도부터 60%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농지를 팔아서 1억 남기면 6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도 잘만 대처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기준시가가 4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에 기준시가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광역시권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 지방도시에서는요.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안 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리고 중과세 대상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주택수 카운트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서울에 있는 걸 매각하더라도 청주에 있는 건 주택수로 세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 2번을 보세요. 자, 서울에 기준시가 4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기준시가 7천만 원짜리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7천만 원짜리를 매각할 적에는 중과세 대상에 제외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 이 7천만 원짜리를 그대로 놔두고 기준시가 4억짜리를 먼저 매각할 적에는 이 기준시가 7천만 원짜리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 중에 한 채를 매각한 걸로 봐서 중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두 주택이 있을 적에는 매각 순서를 잘 조절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831 부동산 대책이 우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보유 단계에 대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고 그 다음에 매각 단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년도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세금의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보유 단계에서 세금의 프레스를 가하고 처분 단계에 대한 세금의 압박은 내년도부터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2006년 중으로 부동산을 매각을 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많이 나온 부동산은 보유세,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거래세 계속 인하하고 있어. 거래세의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손쉽게 주택을 구입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세금 정책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세금 때문에 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틈없고 꼼꼼한 부동산 재테크가 궁금하셨다고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5가지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첫째,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면 목돈이 되는지 고민해야 실패가 없겠죠? 둘째, 부동산 전문 서적을 가까이 두세요.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이 보일지니. 아는 것이 힘.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부동산 부자를 만든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셋째, 우선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테크의 출발점. 안정의 시작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넷째, 매일 지도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대도시나 국도, 지방도로가 익숙해져 그 지역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매년 유서를 써보세요. 유서를 쓰다 보면 달라진 재산 상황이 나타나고 투자 종목과 방향이 정리됩니다. 부동산 성공의 지름길은 흐름을 알고 투자하며 폭넓은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대박 신화를 꿈꾸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성공, 부동산 부자 되기 5계명 꼭 실천해보세요. 네, 똑똑한 살림 정보에서 재테크 정보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수요일 순서였습니다. 자, 범수 씨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저 오늘 해야 될 일 네.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요즘에 송년 모임이 참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갈 일이 참 많거든요. 일단은 그 집 안팎 점검도 좀 하고 특히 열쇠 잘 좀 이 자물쇠하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이 열쇠를 좀 열어주실 분 바로 주부 리포터 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살림의왕 게시판에 여러분들 주부 리포터 나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돈이 보이는 수요일 예고해 드릴게요. 반짝반짝 조명입니다. 다양한 조명의 종류 소개해 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조명이 좋은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내일은 건강충전 목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바로 이 초콜릿이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초콜릿의 건강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변함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